때때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들은 화려한 도시에서의 로맨틱한 만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평범한 순간, 마치 교차점조차 없어 보이는 두 영혼이 서로에게 닿는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침묵 속에 살며 세상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사람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것도 자신을 포함하여. 그 만남은 부드럽지만 심오한 감정의 여정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강변 마을의 작은 구석, 노랗게 물든 단풍나무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오래된 2층 집이 있다. 매일 아침 은은한 가을 햇살이 창틀에 살며시 스며들면 지연 씨는 텅 빈 방을 마주한다. 전화 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어제처럼 새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일깨워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외아들이 서울로 이사온 후 이 집은 더 넓어지고 차가워졌으며 현관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텅 빈 공간이 편안해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은 그녀의 영혼을 덮는 짙은 안개처럼 변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하루 종일 TV를 켜야 할 때도 있다. 지연 씨는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남편과 새벽 시장에 가고 아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차려 먹는 것을 좋아하는 활기찬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외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차를 끓여 작은 나무 탁자 위에 놓고 집 뒤뜰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안개가 사방을 뒤덮고 나무 그림자가 아련한 추억처럼 희미해지는 아침이 오면 그녀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아들 민호 씨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일과 작은 가족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매달 한두 번 어머니를 찾아올 뿐 마치 왔다 가는 손님처럼 허둥지둥합니다. 그녀는 민호 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삶은 늘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의 등 뒤로 문이 닫힐 때마다 집안의 공허함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연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손주들과 함께 모이는 나이에 그녀는 혼자 산다. 처음에는 그런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좋아하는 요리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점차 그런 활동들이 예전처럼 그녀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함께 앉을 사람이 없으면 차가운 음식 한 접시일 뿐이었다. 푸르고 싱그러운 정원이라도 칭찬해줄 사람이 없으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은 저녁이었다. 밤이 되면 집안은 어두워지고 거실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만 새어나왔다. 그녀는 종종 소파에 앉아 얇은 담요를 껴안고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귀에 크게 들려와 고요함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살아있는 공간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집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밤도 있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그것은 그저 자신을 속이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연은 가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옛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정중하게 질문을 던지곤 했지만 이내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 대부분 남편과 아이들이 곁에 있거나 활기찬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연은 짧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조용한 집으로 돌아갔다. 한 번은 마을의 노인회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는 반면 지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여기가 내게 맞는 곳일까? 라고 생각했다. 비 오는 날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다.
기와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심장을 쿵쾅거리며 두드리는 듯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던 비 오던 시절이 떠올랐다. 남편은 종종 그녀 옆에 앉아 차를 마시고 라디오를 듣고 가끔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 소리들도 함께 사라졌다. 이제 빗소리와 한숨 소리만 들렸다. 어느 날 저녁, 옷장 속 낡은 스웨터를 정리하던 그녀는 우연히 빛바랜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남편이 양쪽에 서 있었고 민호는 가운데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20년도 더 된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부드럽지만 깊이 아팠다. 문득 이렇게 온전한 가족애를 가진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던가. 추억들이 슬로모션처럼 밀려왔다. 아침에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던 모습, 부엌에서 터져 나오던 웃음소리, 주말에 함께했던 짧은 여행, 해질녘에 함께 앉아있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추억으로 남았다.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허함이 있었다. 시간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지연의 일상은 매일매일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혼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화분에 물을 주고 밤에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TV를 켰다. 더 이상 긴 대화도 깜짝 포옹도 익숙한 엄마라는 부르심도 없었다. 넓은 집 안에는 오직 나지막한 한숨 소리만이 남았다. 때때로 그녀는 현관에 서서 작은 거리를 손을 잡고 걸어간 부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듯 서로에게 기대어 천천히 걸었다. 다시 한번.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이 울려 퍼졌다. 내가 다시 그렇게 함께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감히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사치로 여긴다. 사람들은 그녀가 평화롭게 살고 자신을 돌보고 가끔은 손주들과 놀아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평화로운 모습 속에 여전히 나누고 귀 기울여 듣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밤이 되어 도시가 잠든 후 지연은 종종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다. 바깥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단풍나무 잎사귀를 들이운다. 아내는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속 외로움을 달래줄 방법을 찾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삶은 조용히 흘러간다. 어떤 사건도, 어떤 드라마도 없이 오직 한 명의 여자가 조용히 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그녀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의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와 12월의 메마른 공기를 실어왔다. 지연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리듬감 넘치고 반복적인 일상을 살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처럼 작지만 그녀가 알아차릴 만큼 작았다. 어느 날 아침 따뜻한 차를 끓이다가 오랜만에 켜둔 낡은 라디오를 우연히 켰다. 라디오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노년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진행자는 다정한 목소리로 40년 만에 다시 만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내다가 연락이 끊겼다가 은퇴 후 우연히 다시 만난 두 사람. 나이가 들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찻잔을 쥔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묘한 감정 때문이었다. 마치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숨겨진 구석을 깨운 것 같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내가 해도 될까? 아직 질문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날 오후 집 근처 공원을 걷던 그녀는 오랫동안 멈춰서게 만드는 광경을 발견했다. 샛노란 은행나무 아래 한 노부부가 돌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자는 노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목도리를 감아주었고 노부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마치 나이를 먹지 않은 듯 서로의 눈빛이 부드럽게 교환되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은행잎이 나풀거리며 황금빛 담요처럼 그들의 어깨를 감쌌다. 지연 씨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마치 한때에 속했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세상을 바라보듯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한번 아팠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렸을 적 그녀는 남편과 함께 집 뒤편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했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외로움에 먼지만 쌓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평소처럼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 안개 낀 바깥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변화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채 외로움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이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무성한 거리에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자 마음이 조금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과일 장수에게 인사를 건네고 작은 도서관 관리인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바빠서 이번 주는 못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슬퍼하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지만 동시에 서둘렀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방을 둘러보며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내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끌어내주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조금씩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침묵의 고리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시장에 가던 중 우연히 어린 시절 친구인 정 씨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미소는 여전히 친숙했습니다. 정 씨는 지연 씨에게 마을에서 열리는 중년 친구들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늘 그렇듯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은행나무 아래 앉아있던 두 사람의 모습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수줍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모임은 중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작은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지연은 평소보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낯선 곳에 처음 발을 디딘 어린 소녀처럼 긴장되고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친절한 얼굴들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저 작은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마치 다시 삶의 공기를 마시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가게를 나섰을 때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석양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나는 그런 모임에 참석했고 예전처럼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청소하고 정원 한 구석을 새롭게 꾸미고 따뜻한 새 옷 몇 벌을 사기 시작했다. 이웃은 그녀가 요즘 더 상큼해 보인다고 농담을 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늦은 겨울밤 창가에 앉아 가로등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주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지연아, 때가 됐어. 그 말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약속처럼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과거를 바꿀 수도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의 살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막연한 무언가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그날 밤부터 그녀는 예전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외로움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겨울이 곧 지나가려 할 때 하늘은 아직 차갑지만 땅속에서 새싹이 살며시 돋아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작고 약하지만 다가오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다 보니 마치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물줄기처럼 혜선 씨의 삶에는 자신도 모르는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아들의 절친한 친구 지훈을 우연히 만난 후 그녀의 하루는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너무 밝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슴을 살짝 두드리기에 충분했다. 지훈이 아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그저 정중한 인사만 나누었다. 그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말투도 온화했으며 젊은 사람에게선 보기 드문 특별한 진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그저 예의 바르고 방문만 했다가 다시 가는 신경 쓸 필요 없는 젊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번의 짧은 대화 후 그에게서 이상하리만치 편안함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를 격려해 주려는 것도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존재가 부드럽고 고요한 분위기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돌아가신 남편 옆집에 살았을 때 느꼈던 것과 아주 비슷했다. 어느 날 지훈은 아들에게 주려고 방금 마트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들을 앞장서서 가져다 주었다. 지훈이 무거운 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기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자 지훈은 그녀의 부탁도 없이 바로 도와주러 갔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짐을 다 싸고 난 후 지훈은 서둘러 나가지 않고 그녀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 북적이는 아침 시장, 지훈이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들에 대해 몇 마디 나누었다. 진지하고 특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단순한 말투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부터 지훈은 지훈에게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때로는 누전된 현관등을 고치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과일 한 봉지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떠나기 전 잠시 함께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워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든 끝없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존재가 어색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집이 더 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만남은 점차 두 사람 모두 입 밖에 내지 않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없어도 혜선 씨는 추울 때마다 간식을 준비하고 거실을 정리하고 주전자를 켜곤 했습니다. 지훈도 어색한 태도로 찾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곳인 것처럼 집에 들어와 친구의 엄마가 아닌 진심으로 아끼는 오랜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초가을 어느 날 오후, 동네 길가에 노란 단풍이 부드럽게 물들기 시작했을 때 혜선 씨는 우연히 지훈이가 낡은 자전거를 밀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은 길 한가운데서 자전거 바퀴가 펑크 나서 잠시 쉬려고 자전거를 끌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혜선 씨는 바로 그를 집으로 초대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혜선 씨는 갑자기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느꼈던 어색함과 거리감은 사라지고 편안함과 따스함이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혜선 씨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선 씨는 지훈에게 지난 결혼 생활, 혼자 아이를 키우며 보낸 세월, 아들이 커서 가정을 꾸렸을 때 느꼈던 공허함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혜선 씨의 말을 끊지도 공허한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 앉아 귀를 기울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바로 그 의도적인 침묵이 그녀를 존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대화는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도시에 사는 젊은이의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혼자 남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대 차이를 두지 않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귀 기울였다. 나이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없는 듯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조화를 발견했다. 한 사람은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했고 다른 한 사람은 청춘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둘 다 외로움의 교차로에서 만났다.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가로등을 바라보며 앉아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열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준다면 이 삶이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으로 그녀는 주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조금씩 바꾸었다. 예전처럼 폐쇄적이고 피하는 대신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훈의 산책 초대를 거부하지 않았고 매일 오후 집 근처 공원에 그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게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어두운 코트 대신 밝은 색 코트를 선택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외출 전 립스틱까지 가볍게 발랐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더 이상 예전처럼 질질 끌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진정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지훈을 집에 자주 들르는 어린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하고 가볍고 평화로워진다는 것이다. 외로움에서 벗어날 해결책은 그리 멀지 않았다. 호화로운 여행도 큰 결정도 아닙니다. 그저 예상치 못한 인연,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 영혼의 공허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우정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혜선 씨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잃어버린 것을 붙잡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 수 있고 더 이상 차가운 네 개의 벽 안에 마음을 가두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지훈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기대나 계산이 아닌 진심과 신뢰, 그리고 평화로 말입니다. 그 후로 그녀의 집은 완전히 달라진 듯합니다. 오후 해가 질 때마다 지훈의 익숙한 발소리가 대문에 울려 퍼지고 부드러운 인사가 함께하며 그녀의 마음을 부드러운 선율처럼 설레게 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녀가 다시 행복을 찾는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며 때로는 따뜻한 눈빛, 진솔한 대화, 또는 그저 곁에 있어줄 누군가와 같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우연한 만남부터 따뜻한 대화까지
혜선 씨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려 퍼지던 집에는 이제 지훈의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익숙한 발소리, 그리고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햇살 가득한 오후가 가득했습니다. 그 소박한 기쁨이 조금씩 텅 빈 가슴 한구석으로 스며들어 잠들어 있던 마음을 다시금 되살렸습니다. 혜선 씨는 그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고 신문을 접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만남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외로운 긴 하루가 아닌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로 시간을 새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는 가로등을 바라보며 혜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변화가 두려웠는데 어쩌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스스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 나이가 들면서 그녀가 갈망하는 것은 젊은 시절처럼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소소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일상의 이야기, 소박한 식사, 심지어 마음속에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고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누군가 말입니다. 지훈과의 관계에는 명확한 이름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급하게 호칭을 붙이거나 장황한 약속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이와 역할의 경계를 넘어선 특별한 연결입니다. 지우는 그녀를 친구의 엄마가 아닌 진정한 소울메이트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처음처럼 차가운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선은 더 이상 삶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자신을 더 잘 돌보았고 무엇보다도 더 많이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혜선의 이야기는 소설처럼 강렬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닫혀있던 마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스함을 받아들이며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에서 연결로, 공허함에서 다시 기쁨을 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나이에서든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마음을 열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혜선의 삶은 큰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것들, 예상치 못한 만남, 따뜻한 눈빛,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 덕분에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나 새로운 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숨결을, 오랫동안 마음이 닿지 않았던 따스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녀는 외로운 벽 뒤에 숨어 닫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마음을 닫는 것이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점점 잃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삶은 곧바로 아주 부드럽게 반응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도 영화처럼 극적인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 친구, 소박한 관계였지만 오랫동안 잠자던 그녀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선은 더 이상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끓인 차 한 잔,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작은 벽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립니다. 시끄럽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충만하고 완전한 삶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열정적인 사랑 노래도 눈부신 변화의 여정도 아닙니다. 고요한 부활의 이야기, 수많은 상실을 겪었지만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가진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의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어떤 나이에서든 우리는 연결, 사랑, 그리고 동반자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찬란한 청춘의 시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창한 오후, 따뜻한 차 한 잔, 또는 기꺼이 귀 기울여주는 누군가의 부드러운 눈길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평범한 날들 한가운데 삶은 당신의 손에 선물을 부드럽게 건네줄 것입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훈이 혜선의 삶에 부드럽게 그러나 깊이 들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항상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기꺼이 당신과 함께 걸어갈 때 느끼는 평화로운 감정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어딘가에서 외로운 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따스한 빛을 발견하길 바랍니다.